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매번 까먹는데, 제가 인트로 영상에 이렇게 쓰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뉴욕 주변을 혹은 맨하탄이라든지, 그러니까 뉴욕에 근접한 주라든지, 주로는 맨하탄에 제가 이제 쉴 때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가족과 방문했을 때 찍은 영상들입니다. 제가 다 직접 촬영한 거고요. 최근에는 여기를 갔었습니다. 이름이 USS Intrepid인데 이거 항공모함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 말고도 주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뉴욕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요 피어에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항공모함을 퇴역하면서 그걸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맨하탄 피어 넘버가 86번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허슨 리버에 요게 이제 퇴역한 항공모함이 있고 그걸 이제 박물관화 돼 있어서 심지어 이제 가판대로 올라간다든지 거기에 막 여러 전투기들도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모습과 뒤에 그런 하이라인, 이런 높은 고층 빌딩이 서 있는 모습이 참 인상 깊어서, 그리고 참 미국다운 박물관, 이런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런 큰 배를 박물관화한다라는 게, 거기다 그 옆에는 잠수함도 서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전쟁 때 다 썼던 건데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박물관으로 만든 거죠. 그 안에 보면 오늘 스페이스X 소식도 잠깐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 우주 여객선이 엔터프라이즈 호도 이제 쓰고 퇴역하고 이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쯤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좀 희소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요 주변에 이 주차하는 게 뭐 주말에는 그나마 스트리트 파킹을 좀 얻을 수 있지만 이 맨하탄의 파킹 프라이스는 살인적입니다. 전혀 싸지 않고요. 물론 이제 앱을 이용하면 좀 디스카운트 된 프라이스라든지, 그리고 주말에는 요즘 코비드 때문에 스트리트 파킹도 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모델 3를 몰고 갔는데, 아니 모델 Y는 파킹 피가 모델 3 대비 2배 정도 혹은 엑스트라 차지를 꽤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지 그래도 저는 모델 Y를 크로스오버라고 생각했는데 라지 사이즈 SUV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여튼 이거는 파킹 가라지 기준입니다. 대부분 맨하탄에 있는 파킹 가라지는 모델 Y를 돈을 더 추가 비용을 원합니다. 모델 3 대비해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테슬라 이야기는 바로 이거죠. 컨슈머 리포트가, 왜 이렇게 컨슈머 리포트가, 제가 참 좋아하는 저널인데, 왜냐면 좀 기업하고 거리가 좀 있고 나름 좀 객관적으로 본다는 생각이 있어서 꽤 신뢰하는 저널 중 하나인데, 왜 이렇게 테슬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에 이런 테슬라 사고에 대해서 재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없이 차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영상도 올렸고, 사진을 보면 추를 달면 알아서 치터가 된다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주고요. 그 상황에서 오토파일럿을 인게이지 한 상황에서 지금 이 드라이버가 조수석으로 옮겨갑니다. 근데도 차가 그냥 갑니다. 이게 좀 의외인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안전벨트를 보시면 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풀면은 오토파일럿이 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참 이거는 너무 악용을 하는 거죠. 이건 작정을 하고, 물론 이제 시스템이 불안정한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웨이모의 사례를 보여드렸듯이 운전자를 100%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웨이모의 리포트, 웨이모의 논문, 그리고 웨이모가 직접 밝혔듯이 결국은 사람은 이 방법을 찾아내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이거는 좀 쓰라는 대로 안 쓰고, 물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악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 라이센스가 존재하는 의미를 이거 설명서대로 쓰지 않고, 진짜 이건 정말 고의적으로 벨트를 채운 채로, 그러니까 컨슈머 리포트가 이걸 잘 아는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트 영상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거 원본 보면. 그러니까 오래 가다 보면 결국 차가 금방 그걸 눈치채서 결국 오토파일럿을 못 쓰게 완전히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요런 에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벨트만 풀어도 모든 게 해제돼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벨트를 착용한 채로 사람이 이렇게 옮겨가면 일정 거리를 좀 갈 수 있긴 한데, 이건 조금 실망입니다. 물론 단점을 알려주는 건 좋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있냐? 지금 바로 안 그래도 요즘 캐딜락의 이제 전기 SUV입니다. 고급 SUV인데, 이게 좀 더 상세 스펙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상세 스펙을 비교해 봐야 여전히 지금 테슬라에 견줄 만한 전기차가 지금 아직까지도 매번 나온다 그러지만 참 그렇게 견줄 수 있는 차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슈퍼 크루즈가 있거든요. 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이제 포드는 블루 크루즈죠. 말씀드렸듯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악용하려면 이 앞에다가 뭐 폰을 놓는다든지 아이 트래킹 한다 그래서 사람이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거를 회피하려면 회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안전, 세이프티를 검사하는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그걸 간파하고 피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렇게 벨트도 안 좀 벨트 안 풀고 테스트하는 거에 좀 놀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그냥 테슬라를 비방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줄 디스트럭티브한 그런 트렌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일자리를 좀 앗아가고 광고도 안 하니까 미디어도 좀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진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이 더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여튼 이제 캐딜락 이야기로 넘어오면 스펙을 보면 좀 힘들죠. 가격이면 가격, 뭐 주행거리면 주행거리. 예를 들면 이제 배터리 팩은 정말 100kWh를 캐딜락 리릭은 쓰면서 더구나 후륜구동인데 한 300마일 플러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충전 속도가 200kW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V3 슈퍼차저를 지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캐딜락 리릭은 2023년이고요. 아우디 이트론 지금 나오곤 있지만 속도면 속도, 주행 가는 거리면 주행 가는 거리, 배터리 크기 대비 좀 떨어지고요. 이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고, 제규어가 2022년형이 좀 나아졌다 싶지만 역시 좀 많이 성능이면 성능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크기도 그렇고요. 가격이 뭐 물론 아우디나 제규어는 그 미국에서 풀 텍스 크레딧이 존재합니다. 7,500불 플러스 이제 주에서. 근데 이제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받진 못합니다. 그래서 7,500불 정도 깎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테슬라 대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죠. 안타깝게 GM은 이미 테슬라와 더불어 그걸 다 써먹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셉니다. 물론 이제 캐딜락이기 때문에 실내가 좀 고급스럽고 하니까 당연히 이 차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름 테슬라 다음으로는 저도 캐딜락의 경쟁력을 좀 높게 사나 아직까지 이런 충전 환경이나 인프라,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또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주식시장이 오늘 처참했죠. 좀 안 좋았죠. 텍스 레이슬, 물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부자를 타겟팅해서 세율을 올리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차라리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렇다면 또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냐, 저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시스템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크게 그렇게 바꾸는 게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런 뉴스에도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따져보면 이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전에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니까 제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작년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 공약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물론 이제 부자를 타겟팅해서 이제는 롱텀 캐피탈 게인, 미국은 단타를 치게 되면은 그 이득이 오롯이 제 개인 소득에 플러스 되기 때문에 세금은 무지막지하게 내야 됩니다. 그 구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건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근데 이제 롱텀으로 주식을 보유해서 롱텀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서 오래 보유하고 내면은 그 세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걸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회사에 투자하고 그 대신 이제 세율을 적게 내는 그 윈윈 관계였는데,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도 이제 40% 이제 최고 세율 구간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1밀리언 이상 버시는, 그러니까 저랑 상관이 없지만, 그쵸. 이거 어떻게 보면 저랑 상관이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터졌을 때 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주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 일반 분들한테도 다른 분들도 피해가 간다라는 거죠. 오늘 주식시장 같이. 뭐 그치만 제가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호 견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돈을 뿌리는 거 플러스 어쨌든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에 의회라든지 다 조율이 되기 때문에 생각한 것만큼 크게 되기는 쉽지 않다. 살짝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 그런 영향력 한계라는 게 늘 존재한다라는 점. 생각보다 미국은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인프라로 그러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인프라, 그리고 참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참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카인드라이버 기사들. 그러니까 차로서, 전기차로서 그렇게 딱히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안 보이니까 그럼 다른 기술들, fuelcell, 이제 하이드로젠을 이용하는 fuelcell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른 쪽에 좀 관심을 돌려봤는데요. 저의 장기인 뭐 논문도 읽어보지만 별로 최근 논문을 보더라도 이건 심지어 이제 fuelcell하고 배터리를 하이브리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참 이러니 테슬라에 왜 견제가 오는지, 정말 테슬라는 혼자 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기사에 나온 UC 얼바인, University of California 얼바인에 계신 교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인프라. 아니, 만약에 수소차를 민다 그러면은 미국 내에 수소 충전소가 필요하겠죠. 뭐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아예 그리고 충전소가 없어요. 충전소를 별로 깔고 싶지 않겠죠. 예를 들면 이제 토요타의 미라이, fuelcell 아니면 뭐 하이드로젠으로 가는 차들이 몇 개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팔긴 했는데 실제로. 근데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싸죠. 하도 안 팔리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번 3월에 토요타가 무려 2만 부를 디스카운트 해주고, 당연히 워낙 판매량이 적으니까 풀 텍스 크레딧 때려주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왜냐면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여기다 4,500불 리베이트까지, 그러니까 한화로 500만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다 하고 500만원 또 추가로 또 깎아줘서, 야, 5만불짜리 베이스 차가 이제는 이제 2만불 아래에서 살 수 있는, 뭐 혹은 하도 사람들이 하도 안 사니까, 이렇게 해도 안 사니까 뭐 이제 리즈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싸게 이제 주고,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나중에 그냥 쭉 소정의 렌탈 피만 내고 차를 반납한다든지, 뭐 5만 가지 프로그램을 다 하는데요. 아무리 싸도 이게 불편하면은 사람들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미라이는 데뷔한 지, 이제 토요타 미라이가 데뷔한 지 2015년인데 지금까지 총 판량이 7,000대가 안 됩니다. 2015년부터입니다. 이게 그리고 매년 미국 전역에 한 몇백 대만 파는 수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업을 계속 하는지 저로서는 광고용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전문 교수님들이나 이 분야 연구원분들도 너무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기술들이나 차종들을 봤을 때 다른 경쟁사들의 차종들은 늦게 나오고, 전기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드로젠, 택도 없고요. 충전소도 없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 전기차인 광팬으로서는 테슬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뭐 댓글에도 선택지가 테슬라밖에 없어서 탄다라는 분도 저한테도 꽤 와닿고요. 저도 초창기에는 내연기관 팬이었습니다. 근데 선택지가 없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선택지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몇 년 동안은 계속 선택지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으면 저도 딴 차로 갈 의향이 솔직히 저라고 불만이 없겠습니까? 약간 그런 고급스러움. 전에 타던 차가 벤츠였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에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선택지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GM은 이제 LG랑 그 캐딜락의 이제 본사죠. 그 캐딜락이 이제 고급 브랜드고, GM이 이제 원래 그 모태인데, 그 LG랑 이제 손잡고 세컨 EV 배터리 플랜트를 테네시에 이제 2.3 빌리언 달러죠. 한 2.3조 원, 이제 달러당 1,000원으로 하면
이제 세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그러는데 아까 UC 얼바인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느립니다. 솔직히. 아니 자꾸 이런 쇼를 하지 말고 지금 첫 번째 공장이 완공이 안 됐거든요. 세컨 공장하고 이제 우리 전기차 하겠다는 건데 그냥 제발 아니 일단 첫 번째 공장부터 완료하고 배터리도 잘 생산하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테슬라가 이런 솔라셀이랑 이제 배터리를 이제 합쳐가지고 판다 그랬죠. 이게 진짜 테슬라의 무서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의문을.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그 배터리 팩이랑 완전히 하나 혼연일체가 돼서 그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뭐 파워 문제라든지 그 디스트리뷰션 문제, 전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좀 제기했던 것 같은데 역시 테슬라답게 여러 배터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쌓여 있고 당연히 이런 피크 스테디 파워 케이퍼빌리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당연히 그 많은 배터리에 대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정말 데이터 기업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런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솔라 패널로부터 얻은 에너지랑 배터리까지 해서 이 집 안에 있는 전력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리고 전에 오토 비딩 시스템이라든지 남아도는 전력이라든지 전력을 이제 효율적으로 끌어온다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유기적인 시스템, 테슬라의 장기인 플랫폼, 자동차 내에서도 그런 통합칩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필로소피는 철학은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집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여진 데이터들은 다 그런 통합된 플랫폼 안에서 규격화돼서 얻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든지 AI로 트레이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얻는 데이터의 퀄리티가 테슬라를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내부적으로 규격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테슬라는 이런 하나의 어떤 필로소피 이런 철학을 관통시키면서 끊임없이 무한정 확장하는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폭발적 성장을 그래서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이래서 무서워지는 거죠. 단순히 그냥 뭘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들이 여기서 잘 보여졌던 것 같고요. 뭐 잠깐 뭐 알려드리면은 3월달 역시 판매량도 플러그인 비클 합쳐서도 독일에서 뭐 1등 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독일조차도 갔다가 물량 부으면 그냥 1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는 대단하죠. 정말 테슬라 하나만 봐도 대단한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제 스페이스X가 이번에는 이제 또 우주인을 또 이제 보내죠. 이제는 2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그리고 로켓이라든지 모든 게 다 재사용되는 거를 쓰기 때문에 이제 값싸게 더 자주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발판이 마련되는 거죠. 이제 금요일 날 날씨만 괜찮으면 이제 쏘기 때문에 이 아마 발사됐을 수도 있는데 한번 좋은 성과를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앞서가고 경쟁사도 없고 타 기술에 대비해서 여전히 앞서 있고 실행력도 빠르고 그것만 봐도 참 대단한데 이런 우주 사업까지 하는 걸 보면은 좀 정말 어나더 레벨에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최근 가장 임팩트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우주부터 해서 친환경적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전기차 분야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무서울 따름입니다. 플러스 거의 다 존경스럽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